네, 오늘은 8-4절 피지컬 펜줄룸에 대해서 물리진자라고 하는데 피지컬 펜줄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임의 모양으로 생긴 질량이 M인 진자예요. 그냥 강체인데 이 강체의 지금 O라고 하는 데를 관통하면서 이제 수직으로 들어가는 이 면에 지금 화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점선을 이제 회전축이라고 제가 할게요.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제 진자를 내가 회전을 시킬 때 이 진자가 만족해주는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얘는 이제 그 질량 중심이 회전축으로부터 L만큼 떨어져 있고 지금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평면상에 놓인 게 아니라 좀 연직면상에 놓였으니까 얘가 이제 회전을 하게 돼서 얘가 받는 운동 방식은 토크에 의한 운동 방정식입니다. 토크는 N은 R 크로스 F, N은 R 크로스 F고 토크는 각운동량의 시간 변화량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토크는 이 오점을 중심으로 한 이 강체의 운동 방정식은 토크 방정식인데 토크 N은 이 강체의 관성 모멘트, O에 대한 관성 모멘트 I times 각속도의 변화량, 각가속도죠. 오메가 닷. 이게 운동 방정식입니다. 그럼 N이라고 하는 게 R 크로스 F니까 회전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 L만큼 떨어진 지점하고 F가 작용하는 건 이제 아랫방향 중력이 작용하니까 R 크로스 F 하면 LMG 하고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GL의 사인 세타는 I 오메가 닷. 오메가 닷은 뭐냐면 세타의 더블 닷. 각속도가 오메가가 세타 닷이고 오메가 닷이 세타의 더블 닷이죠. 이제 지금 토크 방정식에서 그 마이너스 9호는 뭐냐면 얘가 지금 세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토크가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은 건 지금 토크가 세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운동 방식을 쓰면 마이너스 MGL 사인 세타는 I 세타다.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세타가 무지무지 작으면 세타가 무지무지 작아서 사인 세타를 제가 이제 리딩 오더만 카운팅을 해서 세타라고 두면 얘가 이제 선형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MGL 세타는 I 세타의 더블 닷 이렇게 될 테고,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주면 세타 더블 닷은 세타 더블 닷 플러스 I분의 MGL 세타는 0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I분의 MGL을 그냥 오메가 지로의 제곱 이렇게 될게요. 그러니까 오메가를 루트 I분의 MGL로 제가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는 그 세타가 굉장히 작지 않으면 이 운동 방식 자체는 세타는 하이 오더가 막 들어가면은 비선형 운동 방식이 될 텐데, 내가 이제 for small oscillation 미소 진동으로 해서 그냥 선형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형 운동을만 보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스몰 오슬레이션에 대해서는 2차 미분 방정식, 그냥 진동자의 단진동 같은 그런 2차 미분 방정식 형태가 됐잖아요. 이런 진동자 2차 미분 방정식이 됐고, 요거에 대한 그 제너럴 솔루션을 구하면, 제너럴 솔루션은 뭐죠? 사인 오메가 지로 t 또는 코사인 오메가 지로 t. 사인도 솔루션이 될 수 있고 코사인도 솔루션이 됐으니까 그것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제너럴 솔루션이 될 테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사인 또는 코사인으로 쓰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위상각을 도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은 진폭이 있을 테고, 세타는 세타 지로에 코사인 오메가 지로 t, 여기서 이제 위상각을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뒀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오메가 지로 t하고 코사인 오메가 지로 t의 중첩된 상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이 코사인 함수가 아니고 위상에 따라서 사인이 될 수 있으니까 초기 조건에 의해서 델타는 결정이 되면 돼요. 이제 제가 여기서의 저의 관심사는 이 일반의 델타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단진동하는 조건을 만들었을 때 이 진자의 이렇게 강체로 이루어진 진자를 우리가 피지컬 펜줄럼 물리 진자라고 하고, 이 물리 진자가 굉장히 작은 앵글로 진동을 할 때의 그 진동 주기를 계산하면 주기는 어떻게 되죠? 주기 t는 오메가 지로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지로분의 2파이가 되고, 오메가 지로를 제가 루트 i분의 mgl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분모에 오메가가 있으니까
2파이 루트 mgl분의 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리진자의 그 어떤 임의의 축 5점을 중심으로 진동하는 물리진자의 진동 주기를 계산해라. 그러면 O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우리가 알면 O에 대한 관성 모멘트와 그 다음에 O와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를 알면 이 물리진자의 주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거는 우리가 이제 선회 반경이라고 radius of gyration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하는데 여기 2파이 루트 mgl분의 i에서 요 m분의 i를 보면 m분의 i의 차원이 어떻게 될까요? m분의 i의 차원은 분모가 gl이면은 중력 이 주기가 그 시간의 단위로 돼야 되니까 분모는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에 또 미터를 곱한 거니까는 미터 제곱 퍼 세컨드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m분의 i는 그 단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거리의 제곱의 단위가 돼야 됩니다. 거리의 제곱. m분의 i. 그래야지 주기가 시간 단위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m분의 i가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 m분의 i를 제가 k라고 정의를 하고 그럼 이제 루트 m분의 i 자체는 단위가 거리의 단위겠죠. 그리고 이때 k를 갖다가 선회 반경이라고 합니다. radius of gyration. 또 이제 진동의 그 선회 반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radius of gyration이라는 거를 라는 표현으로 이걸 바꿔주면 얘는 이제 2파이 루트 gl분의 k제곱. 그래서 k제곱 자체가 거리의 제곱의 그 단위를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물리진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가장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물리진자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느다란 막대. 1차원상의 가느다란 막대를 생각을 해보면 질량이 m, 길이가 a인 가느다란 막대의 한쪽 끝을 5로 뒀고 그 5를 중심으로 5에 대해서 가느다란 막대를 이렇게 진동을 시킬 때 이 가느다란 막대의 진동 주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물리진자 이식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5에 대한 막대의 관성 모멘트를 우리가 알면 되고 그 값이 얼마죠? 5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무겁다고 했죠. 그게 3분의 1 ma 제곱이었나요? 그래서 5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3분의 1 ma 제곱으로 대입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5로부터 막대의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주면 L이 2분의 A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I는 3분의 1 ma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L은 2분의 A가 되니까 지금 이 식에다가 2파이 루트 mgl분의 I 이 식을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거는 주기는 2파이의 루트 3g분의 2a가 됩니다.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물리진자, 그러니까 단진자가 아니고 어떤 강체로 이루어진 진자를 회전할 때 스몰 오실레이션에 대한 진동 주기는 2파이 루트 mgl분의 i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막대의 한쪽 끝을 이렇게 중심으로 진동을 시켰을 때 진동 주기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2파이 루트 g분의 3분의 2a 이렇게 쓸 수 있죠. 2파이 루트 g분의 3분의 2a. 그럼 보통 길이가 L인 단진자의 진동 주기가 2파이 루트 g분의 L이죠. 그러니까 요 놈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요 놈하고 똑같은 주기를 갖는 단진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길이가 3분의 2a짜리 실에다가 질량이 m인 진자를 묶고 그 다음에 얘를 진동을 시키면 얘 진동 단진자 길이가 L인 3분의 2a인 단진자하고 이 가느다란 막대로 이루어진 물리진자의 진동 주기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풀지 말고 이거는 그럼 단진자의 주기하고 비교해보면 요렇게 만들면 요놈의 주기하고 요놈의 주기는 같겠네. 요거 나중에 현장에 가면 애들하고 한번 실험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항상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것 중에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Center of Oscillation. 그래가지고 Center of Oscillation은 진동의 중심이라는 건데 지금 이제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물리진자의 회전축을 5로 놓고
O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IO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이 O를 중심으로 한 물리진자의 진동 주기 T는 이게 아래 첨자 O는 이제 O에 대한 진동 주기를 계산하면 2파이 루트 mgL분의 O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우리가 radius of gyration으로 표현을 해주면 2파이 루트 gl분의 뭐 k0의 제곱. 여기도 이제 제가 ko는 여기 루트 m분의 IO, O에 대한 관성 모멘트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야 되겠죠. 이게 좀 정확하게 하려면 요 놈이 그 O에 대한 관성 모멘트입니다.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지금 또 다른 방식으로 제가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 거냐면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제가 O에 대한 진동 주기를 다시 다른 그 표현을 해볼게요. 평행축 정리라는 건 뭐죠? 어떤 강체의 임의의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을 지나면서 그 회전축의 나란한 축, 질량 중심을 지나면서 이 회전축의 나란한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그게 이제 ICM이고, Center of Mass에 대한 를 중심으로 한 관성 모멘트와 그 다음에 이 강체의 질량 곱하기 두 축 사이의 거리, 그게 L이죠. 이게 이제 평행축 정리야. 그래서 O에 대한 관성 모멘트 I sub O는 ICM 플러스 ML 제곱. 이게 이제 평행축 정리죠.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이거를 이용하고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radius of gyration으로 이 식을 다시 표현해주면 radius of gyration은 I는 MK 제곱이니까 IO는 제가 이렇게 쓸게요. M의 M times KO 제곱은 M times KCM의 제곱 더하기 ML 제곱.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의 질량을 다 캔슬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O에 대한 주기는 2파이 루트 GL분의 KO 제곱이었죠. 그러니까 KO 제곱 대신에 KCM 제곱 더하기 L 제곱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 그죠? 요 KO 제곱을 질량 중심에 대한 radius of gyration 선회 반경과 그 다음에 그 두 축 사이 O축하고 CM축 Center of Mass 축 사이의 거리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 이 이제 O에 대한 회전 주기를 나타내주면 이제 그 선회 반경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강체는 회전축 이 O 말고 또 다른 내가 질량 중심을 관통하는 이 L하고 같이 나란한 방향으로 또 다른 그 제가 지점을 하나 정해 볼게요. O'이라는 지점을 제가 정했고 이 O'은 질량 중심에서부터 L'만큼 떨어져 있어요. 사실 이게 Center of Mass O'에 사실 같은 라인 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그림상으로 약간 좀 기울어진 것 같은데 같은 라인 선상에 있는 그 O'이라고 하는 이 O'이라고 하는 축을 제가 회전축으로 잡고 싶어. 그리고 그때 그 O' 축에 대한 진동 주기를 제가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이 평행축 정리를 사용하면 IO'은 ICM 더하기 M 그 다음에 뭐죠? L'의 제곱 이거 써주면 되죠? 그러면은 그때 O'에 대한 진동 주기를 계산하면 TO'은 2파이 루트 KCM의 제곱 플러스 L 대신에 L' 제곱 나누기 G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체의 임의의 지점을 회전축으로 해서 그 진동을 시킬 때 그 임의 지점에 대한 진동 주기는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면 굉장히 모든 지점에 대해서 다 계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O'이 되던 O가 되던 O'이 되던 뭐 내가 그 Center of Mass로부터 그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알면 그게 L이 되던 L'이 되던 L'이 되던 다 계산해 줄 수 있다. 이 식이 굉장히 유익한 식이죠. 이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O라고 하는 축을 중심으로 진동시켰을 때 진동주기하고 O'을 중심으로 진동시켰을 때 진동주기가 만약에 같게 된다면 그 같게 된 조건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O와 O'에 대한 진동주기가 같다면 두 식이 같으면 되죠. 뭐. 그래서 GL분의 KCM 제곱 플러스 L 제곱은 GL'분의 KCM 제곱 더하기 L'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같은 조건.
TO하고 TO 프라임이 같게 되는 조건이 되겠죠. 요거 이제 정리해 주는 거는 중학생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주면 이게 LL 프라임은 KCM의 제곱이 됩니다. 그 조건이 LL 프라임이 KCM의 제곱이 돼요. KCM은 뭐죠? 내가 이제 K는 루트 N분의 I라고 했으니까 KCM의 제곱은 N분의 ICM의 제곱,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 주면 돼요. 이게 O하고 O'에 대한 진동 주기가 같을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O'를 O에 대한 진동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거꾸로 O'을 O에 대한 진동의 중심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Center of Oscillation은 O'은 O에 대한 진동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O'은 O에 대한 진동의 중심. 이렇게 O하고 O' 이렇게 서로 진동 주기가 같게 되면 서로를 진동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 길이가 A, 질량이 M, 길이가 A인 가느다란 막대의 한쪽 끝에서 진동 주기와 같은 진동 주기를 갖는 막대의 또 다른 지점을 찾아라. 아까 요 O에 대해서 간단한 막대를 진동시켰을 때 진동 주기가 2파이 루트 3G분의 2A 뭐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그거 꼭 여기에서만 진동시킬 때 그러한 주기를 얻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 또 다른 똑같은 O에서 회전시켰을 때와 같은 진동 주기를 갖는 또 다른 회전축이 존재할 거다. 그거를 진동의 중심, Center of Oscillation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어요. 이걸 찾아주려면 먼저 뭘 해야 되죠? 질량 중심을 찾아줘야 되죠. Center of Mass는 여긴 그 2분의 A 되는 L이 2분의 A 되는 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의 L이 뭐죠? 질량 중심. O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니까 L에 해당되는 게 뭐요? A가 아니고 2분의 A가 되고, 그 다음에 Center of Mass로부터 밑으로 가서 어딘가 L'이라는 지점이 Center of Oscillation이면 그 L'을 찾으려면 2분의 LL'이 2분의 A 곱하기 L'이 KCM의 제곱이 되면 되는데, 그 질량 중심에 대한 이 가느다란 막대의 관성 모멘트가 얼마였죠? 12분의 MA 제곱이었나? 그걸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LL'은 여기 L은 O에서부터 Center of Mass까지의 거리니까 그게 2분의 A고, 2분의 A 곱하기 L'은 M분의 ICM인데 이 가느다란 막대의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MA 제곱이니까 요거로부터 우리가 L'이 6분의 A 되는 지점이 요 O를 축으로 해서 그 진동시켰을 때 진동 주기하고 같아지는 지점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은 질량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요거를 나머지 이 아랫부분에 그 나무 토막의 그 3등분, 3분의 1등분 하면 되겠네요. 요 지점을 못으로 땅 받고 얘를 회전축으로 해서 이 막대를 진동을 시켜주면, 그러면 O에서 막대를 진동시킬 때 진동 주기하고 똑같은 진동 주기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도 학생들 데리고 실험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upside down pendulum이라고 해서 위아래가 뒤바뀐 진자. 그러니까 얘를 좀 진폭을 갖다가 좀 크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그냥 살짝 진동시키는 스몰 오실레이션이 아니고 그냥 크게 진동시키는 진자, 이렇게 그냥 위로 슉슉 올라가는 진자를 upside down pendulum, 위아래가 뒤바뀐 진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제는 뭐냐면 물리 진자가 수직으로 정지 상태에 있다. 이게 지금 파랗게 점선으로 처음에 이렇게 있었던 진자를 옆에서 충격력을 가해가지고 총 에너지가 2를 얻었다. 이 총 에너지, 토탈 에너지가 얼마냐면 EMGL이라는 토탈 에너지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얘가 토탈 에너지를 얻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에너지가 EMGL은 거꾸로 완전히 뒤집혀 있어야지 딱 EMGL이 되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서 있을 때가 0이라고 하면 거꾸로 업사이드 다운이 됐을 때 토탈 에너지가 EMGL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각 세타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세타를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 되는 큰 앵글로 움직이는 각 세타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진자가 완전히 거꾸로 설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를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업사이드 다운 펜줄럼에 대한 질문인데, 먼저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는 보통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주면 돼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려면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도 알아야 되고 포텐셜 에너지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쓸 때는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 막대의 질량 중심, 센트럴 오브 매스, 막대가 이제 아래로 축 늘어져 있을 때, 이 질량 중심의 위치를 회전축으로부터, 그러니까 질량 중심의 위치를 포텐셜 에너지가 지로인 지점으로 제가 잡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체가, 진자가 이렇게 그림처럼 돼 있을 때의 에너지 방정식을 계산을 해보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회전 운동 에너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회전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오메가가 세타 닷의 제곱, 플러스 그 mgh가 질량 중심이 처음에 여기에서 요만큼까지 움직이는 거리, 그러니까 질량 중심의 차이가 h가 되겠죠. h는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뭐. 근데 이 h는 세타로 나타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계산하기 힘들지만, 세타가 0일 때 어떻게 되죠? 포텐셜이 0이 돼야 되죠. 그럼 세타가 파이가 되면 어떻게 되죠? 포텐셜이 h가 되면 되죠. 그래서 h는 L의 L 타임스 1 빼기 코사인 세타. 세타가 0일 때는 L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세타가 그 파이가 되면 L이 2L이 되게끔. 그래서 토탈 에너지가 그냥 거꾸로 섰을 때가 2mgl이 되게끔. 그래서 H는 L분의 L 타임스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1 빼기 코사인 세타를 제가 반각 공식으로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반각 공식은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2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얘는 반각으로 써주면 2 곱하기 2L의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반각 공식으로 써주면 이렇게 되고, 그걸 그대로 이제 제가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 I 세타 닷의 제곱 H 대신에 2L의 사인 제곱 세타 넣어주면 2mgl의 사인 제곱 세타는 토탈 에너지 2mgl이 되고, 요 놈을 이제 정리해주면 좌변에 2mgl이 있고 우변에 2mgl이 있으니까 요 놈을 왼쪽에 두 번째 항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2mgl의 1 빼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니까 이게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되네요. 그러니까는 세타 닷의 제곱은 i분의 4mgl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됨을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방정식을 조금 세타 같은 걸 좀 변형을 시켜주면, 세타 닷의 제곱은 i분의 4mgl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방식을 풀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세타에 대한 운동 방식을 풀어야 되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치환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if I let y equals sin 2분의 세타, y를 sin 2분의 세타라고 제가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은 y dot은 얼마가 될까요? y dot은 dy dt. 내가 이제 한 번만 해줄게요. 원래는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가끔씩 이거 자주 틀린 학생이 있어서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y dot이라고 하는 거는 y를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해준 건데, 이놈은 우리가 시간에 대한 세타 자체가 이제 지금 시간은 우리가 사인 2분의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건 알지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거는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체인 룰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dy dt를 계산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놈을 세타를 이렇게 나눠주고 d세타를 이렇게 곱해주면 dy dt는 dy d세타 d세타 dt 이렇게 내가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d세타 dt가 이게 세타 닷이야. 그게 바로 각속도 오메가가 되고, 이제 y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건 쉽죠. 뭐 사인 2분의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의 코사인 2분의 세타,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분의 1의 코사인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여기
d 세타 dt가 이제 세타 다시니까 그게 y 다시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체인룰 그냥 얘는 시간에 대한 미분과 세타에 대한 미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자꾸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내가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사인 2분의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니까 루트 1 빼기 y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타 닷이 되고, 세타 닷은 여기 주어졌잖아. 세타 닷은 루트 어떻게 되나요? i분의 4mgl의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루트 1 빼기 세타 닷은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도 얘도 루트가 들어가야 되겠네. 제가 요거는 같이 루트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제가 같이 이렇게 넣겠습니다.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냥 해줘도 괜찮겠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면 이제 세타 닷은 루트 i분의 mgl의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 여전히 루트 1 빼기 y 제곱이니까 이거를 이제 세타 닷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y 닷은 루트 i분의 여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 4하고 캔슬되고 i분의 mgl에 루트 1 빼기 y 제곱이 두 개가 있으니까 1 빼기 y 제곱.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 세타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제곱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리니어 텀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치환을 좀 잘 해가지고 이러한 예쁜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y 닷은 루트 i분의 mgl에 1 빼기 y 제곱, 그죠? 그럼 이제 이거는 적분을 해주면 즉 y는 y 함수끼리, 나머지 dt는 우변으로 1 빼기 y 제곱은 좌변으로 해서 그걸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y분의 1 빼기 y 제곱은 루트 i분의 mgl dt인데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여기가 이제 세타가 0일 때가 y가 얼마죠? y가 0. 그 다음에 세타가 세타일 때를 제가 y가 y일 때.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 이렇게 있을 때를 t가 0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세타만큼 올라갔을 때를 시간 t라고 하면 이제 정적분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1 빼기 y제곱에 y제곱분의 dy는 여러분들이 치환해줘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요건 그냥 제가 적분표를 쓸게요. 적분표 안 쓰고 여러분들은 직접 한번 y를 사인, 코사인으로 치환해서 계산해도 돼요. 요거 적분해주면 이게 하이퍼볼릭 탄젠트 y 이렇게 됩니다. 요 부분을 적분을 해주면 하이퍼볼릭 탄젠트 y가 되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0은 y가 0일 때 하이퍼볼릭 탄젠트 0은 0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제 좌변은 이렇게 나오고 우변은 dt니까 그냥 적분해주면 그냥 t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위아래가 뒤바뀐 진자,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굉장히 큰 앵글로 진동이 아닌 큰 앵글로 진동하는 물리 진자의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이러한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y는 t times 루트 i분의 mgl이 되고 요 놈이 이제 y는 얼마가 되는 거죠? y는 탄젠트 하이퍼볼릭 t의 t times 루트 i분의 mgl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어떻게 되냐면 하이퍼볼릭 탄젠트 x는 exponential x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x분의 exponential x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탄젠트 하이퍼볼릭 0은 0이죠. x가 0일 때 탄젠트 하이퍼볼릭 x는 0이 되고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두 번째 놈들은 다 0으로 가고 얘가 exponential x분의 exponential x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x는 1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y 대신에 y 자리에 sin 2분의 세타를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2분의 세타는 아크 사인 탄젠트 하이퍼볼릭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2분의 세타에서 2를 우변으로 보내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세타의 시간에 대한 함수가, 이게 복잡해요. 세타의 시간, 어떤 임의 시간 t에서 앵글 세타는 2 times 아크 사인 네 하이퍼볼릭 탄젠트 t 루트 i분의 mgl. 좀 복잡해지죠. 하지만 그 계산 과정은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위아래가 진짜 거꾸로 설 때 걸린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1로 간다고 했죠? 그럼 아크 사인 1이 얼마인가요? 아크 사인 1이 되면 그게 2분의 파이 아닌가? 2분의 파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2분의 세타가 아크 사인 1로 된다는 얘기는 이제 파이가 그 세타가 파이가 돼가지고, 그 t가 무한대로 갈 때 세타가 파이가 되면 파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세타가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세타가 파이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거꾸로 설려면 그 거꾸로 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한대의 시간이 걸린다. 이게 바로 업사이드 다운 펜줄룸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물리 진자에 대해서 그 공부를 했고, 다음에 시간에는 이제 강체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